윤회론 책 쓰느라고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마침 누가 질문을 하시네. 시공 시절 글자 쓰임이 헛갈려요. 이렇게 질문을 하셔가지고 통화도 좀 하고, 그래서 유튜브로 좀 찍어서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하게 됐는데, 오늘은 또 어떤 분은 내 존재 가치를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 좋아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를 받고 참 개인적으로는 기쁘죠. 왜냐하면 사주팔자에서는 사주팔자 대충 3000년 정도 하면 뭐 나를 찾으려나? 근데 명리학을 하면 나를 찾는 게 빠르면 1년도 가능하거든. 나는 도대체 뭐하는 존재인가? 나를 알아야 사주팔자를 알 거라고. 근데 나를 알면 사주팔자를 어떻게 된다? 안 봐. 그럼 이제 사주팔자 공부하는 사람들은 돈 못 버니까 좀 문제가 되긴 하는데, 근데 사주팔자를 공부하면 3000년 해도 나를 몰라. 왜? 사주팔자는 나를 찾는 과정이 아니거든. 구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그만하고, 자, 이 사주를 통해서, 이 사주 세 개를 통해서 뭐를 해보냐면 시공 시절 글자 쓰임 뭐 요거에 대해서 해봅시다. 헷갈리니까 좀 지워버립시다. 자, 사주가 이렇게 생겼고, 요건 됐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요건 이렇게 생겼고, 그죠? 자, 시공이라는 개념은, 시공 헷갈리면 안 돼요. 시공은 년과 월의 조합을 보는 거예요. 이때는 일간은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럼 뭐지? 오로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루어진 년과 월의 환경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태어났더니 대통령 아들일 수도 있고, 내가 태어났더니 아이고 찢어지게 가난한 산골 마을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내가 골랐나? 이해병? 아니잖아. 태어났더니 그렇게 생겨먹은 거잖아. 누구라고 뭐 좀 좋은 데서 태어나길 바라지 않겠어요? 제가 업보가 이제 산골 마을에 째지게 가난한 데서 태어나게 생겨먹으니까 그렇게 태어나겠지. 그러니까 시공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단지 년과 월의 조합을 보는 거야. 이때 일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태어났더니 대통령인지 태어났더니 거지인지 거지 집안인지를 보는 방법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사주를 볼 때 만약 이런 개념이라고 그러면 이거 보지 말라. 시공은 여기만 보는 거야. 네 글자만. 이거 안 본다. 여기 또 이렇게 개미와 무만 보는 거지. 신축, 이민, 임진 안 본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조건인데요? 할 때에 월지 시공이 5월이잖아요. 5월. 5월은 뭐가 필요하죠? 올해 상황은 지장을 봐봐요. 정기정, 병기정 이렇게 있잖아요. 즉 병화의 분산을 정화의 수렴으로 돌리시오. 이게 무슨 말이게? 꽃에서 열매로 바꾸시오. 물형을 바꿔라. 달리 말하면 이제 꽃을 활짝 피웠으니 열매로 바꿔라. 줄여라. 단단하게 뭉쳐라. 그러면 이때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개수요. 그러면 안 되지. 개수는 발산하잖아. 쫙 펼쳐버리잖아. 열매를 맺으려면 정화의 수렴작용이 필요한데 개수요 이러면 말이니 막걸리니. 당연히 정화의 수렴작용을 도울 수 있는 임수가 필요하죠. 임수가 있어야 오화의 수렴작용을 촉진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치 자월에 병화가 있어야
자월수 속에 있는 개수의 발산작용을 촉진할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병자월 좋고 이모월 좋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5월 이모월 좋고 병자월 좋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그런데 자, 좀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해봅시다. 올인데 여기에 조건이 여기에 갑오, 병오, 무오, 경오, 이모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올해 간지에 뭐가 제일 좋을까? 당연히 임수가 이렇게 이모로 있으면 제일 편하잖아. 왜? 오화를 도울 수 있는 건 이모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모 이렇게 되는 것이 좋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뭐 병오다 이러면은 이렇게 임수를 보충해줘요. 그러면 조합이 좋은 거지. 이제 모양이 이제 모양이 좋아지는데 요건 이제 좀 쓸쓸한 개념이니까 좀 그렇지만 여기에 이민 뭐 병오라든지 뭐 이모 병오라든지 뭔가 이런 식으로 오화를 챙겨줄 수 있는 글자 임수가 있고 대신에 임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강하면 안 된다. 왜? 열매가 열리기도 전에 어떻게 된다? 썩어버린다. 상한다. 물러진다. 자, 이 개념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나중에 조금 더 사주를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이 네 글자를 가지고 시공을 봤는데 오화에 필요한 임수의 동태를 보고 판단을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네 개가 여기는 좀 불편하지. 왜냐면 무게합이 5축이잖아요. 무게합 개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치? 뭐가 필요하다? 임수가 필요하다고. 근데 합 5축 탕화 이런 모양이니까 편하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임수가 필요했는데 개수가 있으니까 또 불편하고. 근데 여기는 뭐죠? 병호에 임이 있잖아. 그죠? 여기는 뭐지? 이것도 개수만 있어. 오미. 그나마 이게 개수가 있으니까 오미로 있으니까 이 개수가 또 증발되긴 하지만 그래도 임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근데 임수가 여기 있네. 근데 여기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임수가 강하면 어떻게 된다고? 썩는다. 그럼 여기 축진이니 이민이 이런 글자들은 어떻게 되지? 오래 시공을 망치는 글자들이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대운이 거꾸로 흘러가면서 목을 지나서 수로 갈 때는 여기랑 겹치면서 굉장히 불편해지죠. 이게 썩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노숙자 이렇게 나오는데 그 뭐 노숙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있어야 될 조건 임수가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도 있긴 한데 무게 합으로 탕화작용이 좀 불편한데 합으로 잡은 다음에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이 구조는 신사야. 여기는 신축이고 축지는 한탕을 노리고 여기 그 충미로 여기 협자로 오화가 찌그러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고 임수가 있으니까 수기가 너무 강해서 썩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 구조가 제일 나쁘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사화가 있으니까 여기보다는 훨 좋으면서 교사가 됐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는 분명하게 수기도 없어. 임수 하나만 딱 보기에도 그냥 남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데 근데 모양은 제일 좋아 이게. 왜? 올해는 임수가 강하면 어떻게 된다? 썩는다. 자, 여기까지는 지금 연올해 구조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참조한 건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시공이다. 이렇게 시공. 그럼 시절은 뭐예요? 시절은 그냥 시공보다 훨씬 간단해요. 이 네 글자가 일간에게 무슨 작용인가를 보는 거야. 이 네 글자가 일간에게 무슨 작용인가를 보는 거고 이 네 글자가 일간에게 무슨 작용인가를 보는 거라고. 자,
올해, 올이면은 누가 시절을 얻은 거예요? 경금과고 신금이라면. 이 일간의 시절은. 당연히 경금이죠. 그죠? 맞잖아. 이것도 경금이고, 이것도 경금이고. 그런데 다 시절을 잃은 신금들이네. 그쵸? 자, 그런데 이 신금이 시절을 잃은 다음에 나머지 모양이 어쩌냐 이거지. 나머지 모양이. 그러면 보니까는 이 신금은 여기에 사화도 있고 축토도 있고 이런 모양이에요. 여기는 신금이 활동하기 좋은 술토도 있고 여기 술토도 있고 그죠? 근데 여기는 이 모양은 어때요? 신금이 활동하기 편한 모양의 공간이 이것도 불편하잖아. 너덜너덜해지니까 그죠? 임진도 너덜너덜해지고 뭔가 좀 불편해 보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셋 다 적절하지 않은 시공간을 만났는데 나머지 배합들을 보면 그래도 이 글자들이 좀 쓸만한 거야. 근데 이거는 시절의 개념이고 그럼 글자의 속성이라는 게 뭐냐면 글자의 속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무게가 있어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을목이 있어야 되죠. 을개무 삼자를. 근데 오월이야. 을개무 삼자를 할 수 있다 없다? 애매하죠. 왜냐면 을개무 삼자를 하려고 그러면 시공간이 오월이 아니라 묘진사여야 되잖아. 묘진사. 그쵸? 근데 오월이네 열매 맺는 곳에서 키워야 돼. 모호한 모양이죠. 그죠? 하지만 을개가 무게가 있으니까 또 교사, 교육, 공직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헷갈려 삶이. 왜냐면 마음색으로는 사축으로 열매를 맺고 싶어. 사유축으로. 그쵸? 그런데 연울에서는 을개야. 그러면서 임수가 있으니까 방탕 이렇게 되니까 겉으로는 교사인데 무늬는 교사인데 속에서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돈 투자를 할까 예를 들어서 뭐 도박 투기가 아니라면 뭐 부동산 주식 이런 돈을 벌려는 노력을 하겠죠. 그죠? 이것도 무게니까 을이 있어야 되는데 나머지 글자들을 보면 어때요? 모양이 애매하잖아. 이게 목적이 뭐냐 이거지. 근데 예를 들어서 중간 사주가 있어요. 병호다. 이거는 병호라는 에너지는 뭐가 필요하냐면 경금이 있거나 신금이 있어야 돼요. 이 구조에서 자, 이 사주에서 병호의 화기를 술미나 오나 이런 화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글자가 뭐냐? 신금이에요. 물론 경금이 있어가지고 을목을 배합하면 을뱅갱 삼자조합을 해서 열매를 맺겠죠. 하지만 병호가 병호의 탱천하는 화기를 죽부인처럼 해결해 주는 것은 뭐다? 신금이다. 경금이 없으니까 신금이 그런 작용을 해준다. 그러면 이 병호라는 무술이라는 이런 글자들이 뭘 가장 필요로 한다? 이 구조에서 당연히 일간 신금을 환장하고 필요로 한다. 그럼 무슨 말이지? 이곳 저곳에서 쓰임이 좋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할 일 있다. 병호가. 그죠? 그리고 신무술로 어떤 사람이다? 적어도 박사급이다. 뒤에라도 공부는 계속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를 무토 위에서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것도 신무로 존재는 드러냈죠. 그죠? 자, 이것도 신무를 드러냈어요. 단지 요거는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이런 글자들 때문에 열매가 썩어서 문제일 것 뿐이죠. 자, 지금 이야기한 것들은 뭐냐면 시공, 시절, 글자 쓰임에 대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병호가 월주에 있지만 시주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병호가 필요한 거는 경금이나 정 안 되면 열기를 해결하는 죽부인 같은 신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글자의 쓰임을 보는 거라고. 어디에 있던 거는 상관없이. 그러니까 셋은 뭐다? 전혀 다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시공이다. 왜냐하면 연월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정해진 삶의 70%를 결정하는 인자이기 때문이다. 시절은 일간이 연월에 정해진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라고. 내가 적응할래, 내가 도울래, 내가 여기 거부하고 도망갈래, 이런 개념이라고. 글자 쓰임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병화다 그러면 을경이 필요하다, 개수다 그러면 을무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을 말하는 거야. 이거는 연월에 국한된 게 아니라 연월 일시 어느 글자든 상관없이 그런 조합들을 필요로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라고.